이번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이라는 건 천체가 남극과 북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즉 360도 회전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자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북극에서 지구를 내려다봤을 때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은 북극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고요. 이를 방위로 나타내면 서에서 동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지구상에서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하루 동안의 태양과 달의 운동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달과 태양이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아니고요. 태양과 달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있어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낮과 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지구의 왼쪽에 태양이 있다고 하면 지구를 반으로 나눴을 때 지구의 반쪽, 이 지역은 태양빛을 받게 되죠.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환한 낮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구의 반대쪽 지역은 태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고 했죠. 자전을 하게 되면 이 밤에 속해 있던 지역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태양을 마주보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낮이 되고, 낮에 해당하고 있던 지역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을 볼 수 없는 반대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게 되면서 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낮과 밤이 매일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야와 극야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백야는 극지방에서 여름철에 태양이 지지 않고 낮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극야는 극지방에서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고 밤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도 66.5도 이상, 즉 극지방과 가까운 지역에서 백야와 극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백야와 극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서 백야와 극야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름과 겨울은 북반구 기준의 계절입니다.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가 되게 되죠.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계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구가 똑바로 서서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백야와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반을 나눠서 햇빛을 받는 오른쪽은 하루 중 낮에 해당이 되고 햇빛을 받지 않는 반대쪽은 밤이 되겠죠. 자, 적도에 있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밤이지만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반대쪽 위치에 오게 되면 이 지역은 낮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역은 하루 동안 낮과 밤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대략 이 위도 40도 지역도 살펴보면 지금은 밤이지만 지구가 자전을 해서 이 지역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낮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북극 가까이 있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지역은 지금도 낮이죠.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밝은 낮인데 시간이 지나서 자전을 해서 이 반대쪽에 오게 되면 역시 낮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반대쪽으로 가게 돼도 역시 낮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북반구 여름철에 북극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태양이 지표면 아래로 지지 않고 내내 떠 있어서 낮이 지속되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겨울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역시 반을 나눠서 이 왼쪽 지역은 햇빛을 받는 낮에 해당이 되고 반대쪽 지역은 밤에 해당됩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게 되죠. 역시 적도에 있는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적도에 있는 지역은 낮이지만 지구 자전을 통해서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면 밤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가 대략 위도 40도 요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은 낮이지만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반대쪽에 위치해 있게 되면 밤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북극 가까이에 있는 요 지역 한번 알아볼까요? 요 지역은 지금 밤이죠.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밤인데 지구 자전을 통해서 반대쪽에 가게 되면 역시 이때도 밤이 되게 됩니다. 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시 반대쪽으로 가게 돼도 역시 밤이죠. 겨울철 북극과 가까운 지역은 하루 종일 태양이 뜨지 않는 어두운 현상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 현상을 바로 극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북반구 여름철 북극지방이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대로 남극지방은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북반구 겨울철 북극지방에서 극야가 나타나게 되면 반대로 남극 근처 지방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활동지에 나와 있는 그 주소에 들어가서 실험을 먼저 하고 오길 바랍니다. 다들 실험하고 왔나요? 이 현상은 자, A를 지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인공위성이 그 이후에는 A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B 지역을 이동하는 궤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고정된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궤도가 지구에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건데요. 대체 이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인공위성의 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은 항상 동일한 궤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구 밖에서 보면 인공위성 궤도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인공위성 궤도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고 했죠? 자,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인공위성이 이 위치에 있을 때 A 지역에서 인공위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A 지역 상공을 지난 인공위성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아까와 동일한 위치에 오게 되면 이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지구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인공위성 궤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이 A 지역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동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B 지역에서 인공위성을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동일한 궤도를 돌고 있지만 지구 관측자가 봤을 때는 지구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면서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지역의 위치가 바뀌게 됐는데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인공위성이 동에서 서로 궤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인공위성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 주위를 한 바퀴, 즉 360도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자전은 천체가 스스로 회전하는 운동이었다면 공전은 다른 천체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즉 365일 동안 360도 회전하는 공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 위치에 있으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하늘에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즉, 처녀 자리에 태양이 위치해 있게 되는데요. 이러면 태양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밝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별자리는 지구에서 볼 수 없겠죠. 대신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를 지구에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게 되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하늘에 요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럼 태양이 위치해 있는 이곳은 밝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한 궁수자리는 지구에선 볼 수 없고 반대쪽에 있는 쌍둥이 자리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현상은 바로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이 위치에 있으면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처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태양이 위치해 있는 이곳은 밝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있는 이 별자리들은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별자리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을 관측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궁수자리 근처에 있겠네요. 그럼 이 주위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빛에 의해서 당연히 관측될 수 없겠죠. 대신 반대쪽에 있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별자리들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즉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각 계절마다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지구도지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진인데요.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달 궤도를 돌다가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 모양의 둥근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지구가 보이는 걸까요? 네,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천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은 밝게 보이고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은 쪽은 어두워서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달도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게 되는데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달을 관측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의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구에서 관측이 되는 걸까요? 달은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것처럼 달도 지구 둘레를 공전을 하게 되는데요. 달이 지구 둘레를 공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구와 달과 태양의 위치 관계가 각각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천체의 위치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구에서 봤을 때
달에 밝게 빛나는 면이 달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한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달의 모양 변화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태양이 위치해 있고 지구는 여기 있고 달이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을 이렇게 수직으로 나눴을 때 이 오른쪽 면은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나게 되고 왼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이 방향에서 달을 보게 됩니다. 즉, 달을 이제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지구에서는 요 반 정도의 달을 볼 수 있는 거고 이 뒷부분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면 중에 이 부분은 어두워서 까맣게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달의 면 중에서 빛을 받는 면 중에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면은 이 부분, 요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달의 오른쪽 조금 이렇게 눈썹 모양의 이 부분이 밝게 빛나 보이게 되고 나머지 이 왼쪽 부분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달은 이런 눈썹 모양, 이 달을 초승달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이런 초승달 형태의 달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 더 알아볼까요? 달이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달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오른쪽은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반대쪽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겠죠?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방향에서 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달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면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이 면에서 왼쪽 반은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면 중에 오른쪽 반은 밝게 빛나서 관측할 수 있고 왼쪽 반은 어두워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에서는 이렇게 반달 모양의 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반달 모양의 달을 상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다양한 달의 모양을 다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보름달도 보이고 반달도 보이고 초승달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 각각의 다른 모양의 달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달의 모양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는 달의 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달의 앞면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달의 뒷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달을 관측하면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달들은 다 이 왼쪽에 있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달의 뒷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알려면 달의 공전과 자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자전은 천체가 남극과 북극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즉 360도 회전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지구처럼 달도 자전을 합니다. 자, 그럼 달의 자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달이 자전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달에 이렇게 한쪽에 깃발을 꽂아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위치에서 달이
자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전을 시작한 달이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면 몇 도 자전을 한 거죠? 네. 이 위치에 있던 깃발이 이만큼 돌아서 이 위치에 있게 됐으니까 90도 회전하게 된 거겠죠. 자, 시간이 더 지나서 달이 또 자전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달의 깃발이 이 위치에 있었는데 깃발이 반대쪽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처음 자전을 시작한 때로부터 180도 회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깃발이 이제는 처음의 위치에서 이만큼 돌아간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자전을 시작한 위치에서 270도 회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자전을 더해서 깃발이 원래의 위치로 오게 되면 처음 자전을 시작했을 때로부터 360도 회전, 즉 1회 자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 주위를 한 바퀴, 즉 360도 회전하는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달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이 이 P의 위치에서 공전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이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90도 회전을 한 게 되겠죠. 시간이 더 지나서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처음 공전을 시작한 위치에서 180도 회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처음 공전을 시작한 P의 위치에서 270도 회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공전을 계속해서 원래의 위치에 오게 되면 360도 회전, 즉 1회 공전을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달도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는 다르게 달은 달에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이 90도 자전을 하면 90도 공전을 하게 되고 달이 180도 자전을 하면 똑같이 180도 공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알아볼까요? 달이 P의 위치에서 자전과 공전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이 이 위치에 가게 되면 자, 깃발의 위치를 봤을 때 깃발이 원래는 이렇게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90도 회전을 해서 깃발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전은 90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의 위치에 있던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를 90도 공전해서 위치를 달리했죠. 그러면 달은 90도 자전을 하고 90도 공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원래 이 위치에 있던 깃발이 180도 회전하는 위치에 오게 되죠. 그럼 자전은 처음에 비해서 180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달의 위치를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처음 위치에서 반대쪽에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전도 역시 180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있던 깃발이 270도 회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전은 270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공전도 원래 P의 위치에 있던 달이 지구 둘레를 이렇게 돌아서 즉 270도 돌아서 이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공전도 270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서 자전과 공전을 해서 달이 다시 원래의 위치 P의 위치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 위치에 있던 깃발 그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 360도 1의 자전을 마친 거고, 달의 공전도 원래 위치로 왔기 때문에 360도 1의 공전을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자전과 공전을 함께 하는 동안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는 항상 달에 깃발이 꽂힌 면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구에서 보게 되면 달은 항상 깃발이 꽂힌 면만 지구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게 되면 달의 앞면만 볼 수 있는 거고 이 뒷면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이 자전을 하지 않고 공전만 한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아까와 똑같이 P의 위치에서 깃발이 꽂혀 있는 달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깃발은 항상 달의 왼쪽에 꽂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위치에서 90도만큼 돌아간 위치에 달이 있기 때문에 자전은 하지 않았지만 공전은 90도 한 위치가 되겠죠. 자, 이 위치에 달이 오게 되면 역시 깃발은 아까와 똑같이 왼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자전은 하지 않았지만 원래 위치인 P의 반대쪽에 와 있기 때문에 180도 공전을 한 것이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역시 달의 깃발은 항상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전은 하지 않게 되고 원래 P의 위치에서 270도 회전한 위치에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전은 270도를 한 것이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원래의 위치 P로 달이 오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깃발은 달의 동일한 왼쪽에 꽂혀 있었죠. 자전은 하지 않았지만 달이 P점을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래의 위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공전은 360도를 한 것이 됩니다. 자, 이때 보면 달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는 달의 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깃발 꽂힌 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달이 90도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에서는 깃발이 꽂혀 있지 않은 이 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이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에서는 깃발 꽂혀 있는 면의 반대쪽 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달이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에서는 달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지구에서는 달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달이 자전을 하지 않고 공전만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달의 앞면과 뒷면을 지구에서 모두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달은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고 앞면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구와 달의 운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